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했거든요.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리사 쿡한테 자진으로 사임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줬잖아요. 너 비리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연준 독립성의 초유의 사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안 하는데 존 버나드는 이거 큰 사건이라고 보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진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 지금 관세 정책,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정책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 이런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이 풀리면서 버블장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금과 은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고 다극화의 시대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달러의 신뢰도 하락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국 국채가 위기가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세계 뭐 스마트 머니들이 다 이제 다른 나라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뭐 한국도 있겠고, 그다음에 금과 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뭔가 이런 큰 변화가 지금 올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예측하기 싫으시면은 차라리 금과 은으로 대피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전하면서도 아마도 여러분들의 이런 자산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게 불려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가 조금 요즘 시대에는 좀 강조드리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뭐 자산을 모아간다, 미국 주식을 모아간다, 중국 주식 뭐 ETF를 모아간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나 그냥 현금을 그냥 무작정 들고 있고, 아니면 국채에 뭐 내가 막 엄청난 금액을 넣었다,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시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제는 또 레이 달리오의 뭐 올 웨더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사계절 포트폴리오처럼 그런 이런 조금 자산 분배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원칙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리사 쿡을 해임한 게 뭐가 그게 그렇게 큰 일이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 쉽게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보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혹시나 쿠팡 링크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항 중인데,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도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AI 뭐 버블이다 지금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이 지금 엄청난 유동성의 이 여파 때문에 그 AI 버블 논란도 그냥 싹 묻어버리면서 아마 9월이나 10월장도 폭등을 하지 않을까, 크게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뭐 지금 걱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을 봐야겠죠. 진짜 트럼프가 이 관세나 아니면은 뭐 연준을 장악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극화 시대, 이제 미국의 일극 패권주의가 아니라 이제 다극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막 갑자기 압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 다극화 시대를 여는 지금 트럼프의 행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금 가격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3,500달러 이 금 선물인데 다시 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9월 달에는 이제 진짜 돌파하고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 금에서 지금 트럼프나 아니면은 월가 세력들의 이런 그 의도가 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금을 이제는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국채를 버리고 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도를 파악하고 달러를 믿지 못하고 금으로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다 금을 모아가고, 서로 또 이제 공개도 안 합니다. 그리고 현물로 모읍니다. 여러분들 ETF로 모으는 게 아니라 역시나 현물로 골드바나 뭐 이런 걸 모으고요, 실버바 현물로 모으기 때문에 서로 이제 숨기고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지금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 금과 은이 왜 지금 바뀌고 있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은도 39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은이 이제는 40달러 돌파하면은요,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이제는 은의 상승은 어디까지 진짜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초에 골드바 대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버바까지 대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조폐공사 거 실버바는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품절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한국금거래소 이 쿠팡
쿠팡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금을 은 실버바를. 그래서 이게 제가 샀을 때가 200달러는 200만 원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22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또 살려고요. 더 오르기 전에 저는 쿠팡으로 이렇게 또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 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지금 설명란에 있으니까 거기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그냥 구경해보세요. 시세가 어떻게 오르냐. 매주 한번 존 버나드 영상 들어와서 한 번씩 그냥 쿠팡 들어가셔서 얼마나 올랐나, 실버바나 골드바가 얼마나 올랐나 이거를 그냥 시세 파악한다 생각하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나 그냥 사야겠다 하면은요 제 링크로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런 좋은 자료들 있잖아요, 많이 제가 해석해드리고 여러분들 쉽게 해드리니까 여러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리사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8월 25일 날. 그런데 이게 지금 연준 112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연준 이사를 뭐 대통령이 그냥 권한으로 해임시키는 거는, 해임 시도하는 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해임 명분이 뭐냐?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트럼프가 내세운 명분은 이 모기지 있잖아요. 저번부터 얘기했잖아요. 모기지. 그래서 원래는 이 모기지 대출을 받잖아요. 이 미국도 우리 뭐 담보대출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때 모기지라고 해서 30년, 50년 이런 대출을 받아요.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요건 중에 자가 거주 뭐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이런 요건으로 하면은 좀 우리가 금리 우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를 좀 깎아줘요. 그래서 이런 이자를 깎으면서 이런 혜택을 보면서 자가 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임대로 전환을 해서 이게 사기다, 이거를 이유로 이렇게 해임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좀 억지 같거든요.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이것보다 더했는데, 이거는 좀 살짝 이자를 약간 착취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해임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이런 뭐 범죄인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쿡 이사는 대통령이 나를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연준 역시 그녀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진짜 우리 지금 어떻게 될까가 진짜 확실히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기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트럼프가 왜 이 지금 리사쿡을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억지로 왜 해임을 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버티는데도, 왜냐하면요 연준 이사회를 장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연준의 이사가 7명이 있거든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에 지금 최근에 이 쿠글러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드리아나 쿠글러도 트럼프가 압박을 해서 사임시킨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지금 임기가 남았는데 왜 사임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야 너 이제 이거 그만두고 뒤에 내가 자리 봐줄 테니까 그냥 사임해라, 압박을 이렇게 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쿠글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요. 후임으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리사쿡 이 사람도 이제는 해임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7명 중에 4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명 있잖아요. 2명이 누구더라? 지금 보면 미셸 보먼이랑 크리스토퍼 월러, 이 2명은 친 트럼프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명을 또 해임을 하고 사임을 시켰으니까 이제 2명을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후보로 뭐 미란이나 크리스토퍼 미란이나 또 이제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을 아마 지명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제 트럼프의 입맛대로 이제 연준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반수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를 시켜서 이 강력한 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 완화 의지를 아마 내비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동안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파월은 그거를 반대하면서 계속 꿋꿋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7명 중에 4명이 트럼프 입맛에 맞는 이런 연준 이사가 된다고 하면은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의 이 지금 금리 인하 정책, 지금이 4.25에서 4.5인데요 아마 1% 수준까지 대폭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B컷을 계속 요구하고 계속 내려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면서 금리 인하까지 아마
트럼프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한다면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요약을 해드리다시피 리사 쿡을 해임을 시키고요. 연준 이사 7명 중에서 지금 미셸 보먼이랑 크리스토퍼 월러는 친 트럼프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티븐 미란이랑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런 거 리사 쿡까지 교체를 하면서 아마 7명 중에 4명을 차질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 근데 파월 의장은 뭐 임기가 내년 5월까지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연준을 대대적으로 트럼프가 장악을 해서 아마도 더 압박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보면은요, 지금 친 트럼프파가 2명입니다. 보우먼이랑 월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2명에서 이제 4명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 쿡 후임이랑 쿠글러 후임을 트럼프가 지명을 해서 4명을 트럼프파로 가져오고요. 기존에 지금 반 트럼프 연합이죠. 뭐 바이든이 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5명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는 2명이 사임하면서 이제 3명이 됩니다. 그래서 4대3으로 이제 트럼프가 유리해지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트럼프의 입맛 따라, 그러니까 의향에 따라 금리 인하에 엄청난 이런 폭풍이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몰아닥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과 배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측근을 견제를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거 3% 3% 지금 금리 인하, 이거로 유동성 폭탄 수준의 엄청난 지금 부양책을 할 것 같다. 돈을 풀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뭐냐? 이 연준법에 따르면은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연준 이사에 대해서 중대한 사유, 뭐 포커스라고 해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해석의 모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유가 뭐냐, 정확히 무엇인지 의미가 되는지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중범죄가 기소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리사 쿡 이사의 상황을 보면은요, 수사가 아직 진행도 되지 않았고 본격화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닌 현재 상황으로는 이런 조치가 매우 좋지 않다. 매우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35년 FTC 위원장 해임 판례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1935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이 FTC라고 이 거래위원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중대한 사유는 반드시 불법이거나 직무 태만과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해임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 독립기관의 수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이 무제한이 아니며 이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도 만약에 진짜 법원으로부터 유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트럼프 해임은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 방향이 이제는 확 꺾이면서 또 이제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죠. 금리 인하 안 한대 하면은 또 이제 주가가 또 내려오고, 그다음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다 이렇게 재조정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냐, 이 트럼프의 지금 이런 도전 때문에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중앙은행은. 왜냐, 단기적인 정치적인 이해와 선거 주기에 이렇게 휘둘리게 된다고 하면요, 연준의 목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뭐 이런 거죠. 경제 이런 거인데,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목표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이거 해 하면 그거 따라하고, 바이든이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뢰와 핵심은 뭐냐, 만약에 중앙은행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시장과 국민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맘대로 해버린다고 하면요, 진짜 이 연준에 대한,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3국이 보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물가 자체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다시 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역사적 교훈을 보면 통화를 막 풀던 시기에는 진짜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경제
경제 파탄을 겪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독일에서도 그랬고요. 미국에서도 그랬죠. 대공황이 오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해임이 정당화된다면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선례 창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연준 이사들을 그냥 진짜 애매한 모호한 이 중대한 사유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모호한 명분으로 마음대로 이제는 해임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해임을 다 시키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트럼프 마음대로 하니까 뭐 거의 독재죠. 그러면은 장기적인 이제 신뢰가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과 정책에 대한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을 하여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국채금리의 이 위험 프리미엄을 상승시켜서 정부의 차입 비용을 늘리는 역효과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해임을 시키고 연준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 트럼프발 이제 유동성 폭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트럼프는 지금 4.25에서 4.5를 기준금리 1.5까지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포인트가 넘는 역사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폭탄이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이 유동성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냐? 이거 물어보시면요.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37조 달러 돌파했죠? 이렇게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시한폭탄처럼 커지는데 3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면은요 연간 1조에서 2조 달러 이자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절감되는 효과 때문에.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채 재조정이 있죠. 국채를 10월 달부터 이제 크게 또 만기가 오고 재발행해야 되는데 이 재발행할 때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최대한 트럼프는 낮추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트럼프는 이를 통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시키려고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이런 효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1970년대 닉슨 시대와 유사성이 크다 이거죠. 지금 보면 현재 상황은 1970년대 중반 닉슨 대통령 시절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래서 닉슨이 자신의 비서 출신 아서 번즈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해서 금리를 대폭 인하했고요. 이는 결국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뭐 금의 가격이 폭등을 했겠죠. 네, 현물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국가경제연구소의 지금 최근 연구는 정치적 압력이 연준에 가해지면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경제활동에는 약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대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말한 이 트럼프의 정책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 적자를 확대를 하고 대규모의 감세 정책과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이제는 유동성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의 이 재정 부채를 좀 완화하고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겠다 해서 트럼프발 유동성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나 국채금리나 달러 가치나 물가 안정이나 연준 신뢰도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거를 짧게 정리를 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요 호재죠. 그래서 상승을 할 겁니다. 특히나 M7 종목들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또 더해지는 AI 종목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팔란티어나 막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따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ETF도 그런 종목들 ETF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 리스크도 있는데요. 거품이 이제는 될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오면서 나중에는 이제는 결국의 끝은 버블 폭락이죠. 이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다가 2021년에도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조정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런 조정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국채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겠죠. 왜냐 금리 인하 때문에 국채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발 이 유동성 폭탄으로 아마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커지면서 다시 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게 온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겠죠. 그리고 달러 가치는 단기적으로 약세일 겁니다. 왜냐 지금 뭐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약세가 될 건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겠죠. 뭐 달러 약세든 달러 강세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의 가치가 원래 쭉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어야 기축통화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 정책에 따라서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 신뢰도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세계의 이런 머니들이 위안화로 갈 수도 있고요, 유로화로 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금과 은으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과 은의 가치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이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달러 못 갈 것이다, 몇 달러 안 오른다, 뭐 이런 걸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이 판 구도가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달러가 이제 확실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제 점점 믿을 금액이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뭐 금이나 아니면 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 알트코인은 전 아닌 것 같고요.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물가 안정에는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간다고 하면. 그리고 연준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하겠죠. 장기로 갈수록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 맘대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요, 아마도 주시장은 엄청 랠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즐기시고, 거기 위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익절을 어느 정도.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요, 진짜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강조 드리고요. 이 자리도 제가 한번 다음에 계속 봐드리면서 이 정도에는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장기적인 리스크는 당연히 물가 상승을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물가도 이제 재점화 되면서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요,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 신뢰도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왜냐, 연준이 이제 물가 통제도 못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신뢰도를 잃고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 정부의 눈치만 보고, 그러면 당연히 연준의 신뢰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산 거품이 당연히 형성이 되겠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 은, 비트코인 이런 데가 특정 자산에 엄청난 이 유동성이 몰리면서 그 금액은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도 지금 보면은요, 대형 종합상사 지분을 확대했잖아요.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를 10.23%까지 또 늘렸다고 하거든요. 워렌 버핏은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원자재와 물가 폭등이 아마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워렌 버핏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워렌 버핏이 했던 정책들을 보면은요, 이분은 진짜 최소 2년 앞은 먼저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지금 사람입니다. 월가의 뭐 레전드, 리밍 레전드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선택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한 1, 2년 지나 보면 저 선택이 옳았어. 다들 시장에서 워렌 버핏을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주식을 많이 팔았고요. AI 주식 이쪽을 많이 정리를 하고 오히려 미쓰비시 상사랑 이런 원자재 관련 주식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셔라. 과연 워렌 버핏의 선택이 지금도 이제 또 맞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제 달러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요, 당연히 국채에 대한 수익률도 이제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신뢰도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요즘 보니까요, 일주일 전에 상해 종합지수 있잖아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돈들이, 스마트 머니들이 몰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거 달러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미국 국채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과 은, 그 다음에 뭐 중국 주식시장 뭐 이런 데로 점점 더 분산해서 가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금 하는 정책도 좀 점점 이제 다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모디를 또 건드렸잖아요. 인도의 모디를 건드렸는데요, 모디가 지금 요즘 트럼프가 전화를 걸었는데 4번인가 5번인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요즘 한 통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모디도 이제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원래 인도가 지금 브릭스와,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랑 그다음에 서방 영국이랑 그다음에 미국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해서 이득을 다 챙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뭐 50% 관세를 매긴다, 러시아 가스,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50% 관세를 했는데 오히려 인도가 삐졌죠. 인도가 삐지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완전 브릭스로 붙어야겠다 해서 인도가 이렇게 브릭스로 붙고 있고, 브라질도 지금 뭐 트럼프가 압박을 하면서 50% 관세 폭탄을 압박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랑 이제
더 꽉 붙어서 중국으로 이제 브라질 뭐 이런 커피나 아니면 브라질 농산물도 중국에 수출을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미국이랑은 그렇게 크게 접점이 없어요. 브라질이 물론 미국에 수출도 많이 했지만 그 수출기를 중국으로 돌리면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가전이나 이런 공산품들을 수입을 하면 서로 윈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시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그래서 얘도 브릭스를 가면서 브릭스가 더 끈끈해지면서 EU까지도 이제는 인도랑 지금 FTA 협상을 한다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점점 미국이 관세로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다른 루트들을 다 이렇게 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월 3일 날 중국에서 전승절을 하는데 푸틴이랑 김정은이 참석을 한다고 하죠. 점점 이제 다국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자산이 좋아질까? 결국에는 다국화 시대에 다 통용이 되는, 미국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브릭스나 이쪽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금과 은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지 않을까.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을까요 하면은 뭐 다른 것보다는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안전한 자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변화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뉴스들 잠깐 보면은요, 중국의 지금 캠브리콘이라고 해서 이 지금 중국의 엔비디아, 이 AI 소프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점점 반도체도 중국이 자립을 하려고 점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지금 유럽에서 7월 판매량이 40% 급감을 했다고 하면서 중국의 비아디에 첫 추월을 당했다. 이 비아디까지도 이제는 테슬라를 추월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죠. 이제 중국이 점점 유럽에서도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미란, 이 지금 연준 이사 지명자도 관세는 인플레 요인이 아니야, 고용시장 양호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트럼프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상황인가, 저는 조금 의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고, 그래서 향후 전망과 핵심 인사이트를 한번 드리자면, 이제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리사쿡 이사랑 법적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리사쿡을 압박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물러나게 만들고 아마 트럼프가 진짜 전체 연준을 장악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리사쿡이 어디까지 이 항전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아마 그냥 항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점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뭘까, 목표가 뭘까, 이거를 보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금리 인하를 쭉 하면서 미국의 재정 부채는 줄이고요, 이 버블 폭탄이 있잖아요. 버블이 터져도 어차피 미국은 강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한국, 일본, 대만 뭐 다른 나라들은 이 버블, 뭐 중국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버블장이 터지면은 걔네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다 돌려버리자 해서 진짜 유동성을 확 풀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돈을 막 찍어버리면, 야 이제 돈을 막 찍어버리면 중요한 게 뭐냐, 빚을 갚을 이런 빚이 원래 처음에는 통화량이 100이었을 때 빚이랑 통화량이 200, 300이었을 때 빚이랑 다르죠. 그 빚을 다른 나라에 대한 일본, 한국, 뭐 중국, 영국, 대만 이런 데에 국채를 많이 미국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국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부채를 돈을 막 찍어내버리면 금방 이제 희석시켜버려서 그 부채에 대한 가치를 확 낮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손해예요? 다른 나라들이 손해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계속 영원할 수는 없겠죠. 이 정책이, 이 기축통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해먹는 정책들, 이거 또 이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진짜 이 G7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얼마나 진짜 이 경제적으로 휘둘렀는지 아시면은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통화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 경제 식민지와 어떻게 미국이 이런 걸 다 완성을 시켜서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냐, 이런 것도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목표는 아마도 다 이렇게 폭탄이 터져도 미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차라리 그러면은 폭탄 돌리기를 해버리자,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아까 지금 리사쿡
의원을 해임을 시키면요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압박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이게 안 좋아질 거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통화정책 의도와 경제적 영향은 아까 지금 4.5에서 1.5로 인하 시에 연간 1조에서 2조 달러 절감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호재다.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식, 채권, 뭐 이런 금은 다 비트코인 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 경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정보의 흐름에 주목하라,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연준의 금리 정책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 데이터와 뉴스를 주의 깊게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존 버나드 유튜브 꾸준히 보시면은 그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존 버나드 유튜브 보면 이것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호재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과도한 막 몰빵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연준 신뢰도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 나와 있죠. 해칭을 고려해라. 인플레이션 해칭. 그러니까 특히나 부동산은 제외하고요. 부동산은 저는 별로라고 보고요. 금이나 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걸로 해지 수단을 여러분들 만들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탄력성을 유지하라. 이것도 변동성 증가에 따라서 과도한 레버리지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유동성에 충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놔라. 그러니까 어디에 막 몰빵만 해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국, 중국, 금, 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잘 나누셔서 투자에 두어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이거 뭐 챗 GPT로 이렇게 요약하면 잘 해주더라고요. 제 생각대로 잘 해주면서 제가 설명만 하면 진짜 이게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쭉 뭐 굳이 안 읽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연준을 장악을 한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과도한 엄청난 금리 인하로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기적인 호재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즐기시고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그 다음에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이 투자 철학, 그걸로 여러분들 결정을 잘 내리셔서 수익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00년에 한 번 이런 역대급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글을 좀 가져왔거든요. 21년 4월 22일 날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요. 실버바 개당 10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절에는 103만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24달러가 아니죠. 이제 실버바가 이제 39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실버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시중에 파는 거 실버바는 200만 원이 넘는다. 제 것도 200만 원 넘게 샀는데요. 지금 한 219만 원에서 223만 원 사이에 시세가 지금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또 하나 더 살라고요. 왜냐? 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실버바 대란이 나면은요, 그때 뭐 다시 팔든 아니면은 더 그냥 계속 꾸준히 갖고 있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실버바랑 금 현물, 이 금 이제 골드바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장기로 그냥 갖고 있겠다, 10년 20년 묵혀두겠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도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이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힘입어서 다른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중국에도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중국이 지금 10년 만에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상하이 증시죠. 지금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1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고 기록을 하고 지금 또 꾸준히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가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진짜 이 지금 투자 자금이 여기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에 대해서도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텔레그래프 속보를 가져왔는데요. 인도가 금 ETF 포함한 연금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70억 달러를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금 ETF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속보로 또 이제 홍콩을 통한 중국의 순금 수입량은 7월에 6월 대비 126.8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진짜 골드러시를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과 은은 현물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 쿠팡 링크 이용을 해서 사주실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뭐 조폐공사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뭐 금은방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금현물이나 은현물, 그러니까 실버바랑 골드바랑 하나씩 그냥 장식품으로라도 사서 좀 투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투자를 해봐야 관심이 생기고요. 아, 이제 큰 이런 거시적인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미시적인 뭐 AI,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뭐 중국의 테크 투자, 그다음에 AI 테크 투자, 미국의 어떤 종목들 뭐 팔란티어 뭐 이런 게 왜 올라가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도 있고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